사태에 진화하려고 대통령실도 사과하고 어제 정부가 브리핑도 했지만 소비자들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80개 품목 해외 직구 전면 차단 아니다. 조사에서 위해성 있는 제품만 막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선 언제 또 어떻게 직구가 막힐지 모른다며 빨리 사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온라인상에선 배터리 등 전자제품을 직구로 미리 사야 한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완구시장에선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프라모델 등을 사려는 소비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직구가 막힐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잡혀서 확연하게 정립이 된 것도 없고 규제만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시켰어요. 근데 안 된대. 그럼 내 돈이 그냥 생판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실물 보시고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많아요. 지금도 뭐 다 나름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일본 직구 대행 업체는 오락가락한 정부 발언에 지금 주문을 넣어도 제때 배송이 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는 통관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배송 기간이 10에서 14영업일 걸리기 때문에 기간이 맞물릴 수도 있어요. 정부의 애매모호한 화법은 이런 혼란이 더 키웠습니다. 사흘 전 80개 품목 해외 직구 금지 조치는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 나왔던 얘기란 겁니다. 그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하고 달리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몇 개가 들어오는지 하루에 저도 잘 짐작이 안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앉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어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할 때까지 해외 직구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 걸로 전망됩니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7개 야당은 오늘 대통령실 앞으로 총출동해서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 거부권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시는 건지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연루된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범야권은 내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내일은 민주당 등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오는 25일엔 야7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 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술잔에 입은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예정했던 공연이 끝나자마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또 증거인멸 과정에도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사고 직후 김호중 씨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습니다. 김 씨의 옷도 입었습니다. 다른 매니저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앴습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음주운전을 인정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만에 술을 마셨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등은 김 씨는 몰랐고 모두 소속사 대표의 지시였다는 주장을 오늘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자수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김 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검찰청도 이른바 김호중식 사법 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이후 일부러 술을 더 먹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이미 음주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증거인멸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을 출국 금지했고 김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경북 문경에서 한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충돌 순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 70m를 더 달리면서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든 검은 승용차가 다가오는 순간 오른편 언덕에선 아이가 뛰어옵니다. 차량이 다가온 걸 느낀 아이. 멈추려 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동차는 그대로 충돌했고 아이 몸은 본닛 위로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 멈추지 않고 더 속도를 냅니다. 차는 이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김양을 치고서 7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지난달 경북 문경에서 난 사고 장면입니다. 8살 김모양이 학교 가다 차에 치였습니다. 뇌출혈이 있었고 두개골과 다리가 부러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도 못 뜨고 그냥 신음소리를 하고 뭐 입하고 코에서는 피가 철철 나서 바닥에 막 피가 고여 있을 정도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부딪힌 순간 멈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순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건지 그게 확인이 돼야지 중상해로 될 수 있다.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합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멈춰야 할 순간 가속하는 바람에 애초 뺑소니를 의심했지만 차에서 내려 돌아왔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는 사고가 났을 때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중상해였는데 경찰은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